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 말이 많았던 일산대교가 10월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고 대신 경기도와 김포, 파주와 고양시가 분담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노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역 이슈가 이게 하루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쏟아지는데 이번 건은 조금 놀랐어요. 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았어요.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었지만 왜 이렇게 빨리 급물살을 탔는지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진욱 기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경기도하고 이제 세 개 지자체가 그러니까 일산, 파주 그리고 김포 일단 고양들 일단은 세 개 지자체가 같이 이제 인수 방향 처음으로 2에서 3월 달에는 인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아무래도 법리적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뒤에 후변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는 인수보다는 이 법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승부수 던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 이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이야기나 분위기는 물론 기존에 올해 처음 나와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자, 방법인데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이게 말이 생소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공익처분이라는 게 민투법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공익처분이 이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이 상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효율적 운영 등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죠. 경기도가 민투법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익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권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투법 제47조를 살펴보면 1조, 그러니까 1항, 2항이 있는데요. 1항에 3개의 각 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황이 변경되거나 효율적 운영을 아까 말한 공익을 위해서 공익처분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상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론 공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다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은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기타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것까지 병렬적인 구조를 볼 때 상당히 엄격하게 공익처분을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에서 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산대교는 그 필요한 사안으로 좀 보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민투법 제47조 제1항 1호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산대교의 상황 변경 내지는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명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요건은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투법의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공익처분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면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과연 공익처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로 상황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상황 공익처분을 할 정도로 일산대교의 상황이 변경됐느냐 아니면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업자의 사익이죠. 실내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공익이 크냐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할 여지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에 이러한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도에서 충분한 보상, 국민연금공단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일단 통행료가 사실 불만을 일으킨 게 적지 않은 비싼 때문에 또 그런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에 대해서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27개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일산대교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일단 있는 상황에서 또 더 큰 문제는 일산대교 1km 요금이 660원 아니겠습니까?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비해서 뭐 3배에서 많게는 뭐 5배, 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 비하면 10배가량 통행료를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줄기차게 일산대교에 대한 통행료 문제가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셀프 차입이라는 과도한 차입금으로 이자 수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선순위채 금리가 8%, 후순위채는 20%에 무려 이른다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이 100% 출자자로 있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일종의 뭐 고리대 업자 비슷하게 일산대교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뭐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자 사업에서 이러한 셀프 차입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걸 기대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기업,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높은 차입금으로 자회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고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애꿎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높은 금리, 이런 배경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익권 구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공익처분 결정 아까 생소하다라고 설명도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결정을 기존부터 고민해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2에서 3월 달 정도는 인수로 갔다가 이제는 공익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공익처분 결정이란 걸 보면은 아까 말씀했던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공익에 대한 부분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산대교 같은 부분도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공익의 크기는 어디에다 더 많이 둘 거냐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국민연금이 더 큰 범주 안에 들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익처분에 대한 이 법적 다툼이 엄청 강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지난 3일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익처분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일산대교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14일날 경기도청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에 공익처분에 의한 공익처분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공익처분은 이제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하는 거잖아요. 주요 내용이. 그래서 이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시는 바로 중단의 보상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좀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다음 주 14일 날 회의를 할 때 되고,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달 중에 청문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산대교 측도 그렇고 국민연금공단 쪽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국민연금공단 쪽에서는 일단 일산대교와 계약을 맺은 대상자가 일산대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은 답변하지 않지만, 일산대교 측은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치열한 이 법적 대응의 공방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일산대교 쪽에서는 취재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다. 그게 마치 최후의 통첩처럼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직고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법적 대응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하고는 좀 사전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언론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와서 협의를 한다던가 실무적인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교감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일단 일산대교 측은 상당히 반발하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와 일방적인 계약 통보 해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이 정무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이 법적으로 돌아갔을 때 나중에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도지사는 힘들어질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수기를 거치고 진행한 건지 아니면은 정무적인 판단에서 대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 건지, 이 부분은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뭐 보도 내용 보니까 이 국민연금공단
하고는 조금 또 상황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익처분을 이쪽에서 먼저 언급한 바도 있습니까? 아니 제가 취재해보니까 예. 국민연구원은 절대 이런 부분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예. 얘기를 하고요. 자기들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예. 협조를 하겠다. 예.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 그 이후에 이 3일날 발표한 이후에 그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산대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구원은 대주주로서 어쨌든 국민의 이익,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협의할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서 협의인데 들어온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뭐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내용으로 일산대교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일단 경기도하고 계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14일이라고 그랬죠. 이후에 뭔가 좀 진전된 내용들이 또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비용을 이제 보전해 주느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대신 경기도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부담을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방법론을 좀 내놓았거든요. 자 경기도와 김포시와 파주시와 고양시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비용 분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 처분에 따른 손실 예. 보상금 규모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제 보상 금액을 한 약 2천억 원 예.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느냐 수용하지 않고 뭐 소송에 돌입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네. 들긴 합니다만은 경기도가 전체 금액의 50%를 분담을 예. 하고요. 김포, 고양, 파주시가 이용자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제 2천억 원으로 예. 이제 최종 손실 보상금이 결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의 50%에 해당하는 1,000억은 경기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서는 3개 지자체가 비율에 예.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된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0억 원을 세 군데 지자체가 이용자 비율에 따라서 분담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3분의 1만 해도 뭐 거의 30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손실 보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김포 등 세 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또 이용자 비율, 그걸 또 지자체별 세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걸 또 어떤 지자체가 얼마큼 그 시민들이 이용하느냐에 대한 그것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신경전도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물밑 작업 아니면은 무슨 신경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별로서도 이게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김포, 파주, 고양이 과연 돈을 어떻게 지불할 건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딱 통행을 봤을 때 김포가 가장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김포가 약 3.5, 나머지는 1.5로 가지고 나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김포에서도 만약에 인천 서구나 이런 쪽에서 통행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이냐. 그러면은 김포, 파주, 고양 이 시민들 외에 나머지 인천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무적으로 토의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데 아직 지자체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출근 시간에 만약에 그 통행을 하는 곳에서 인천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고 경기도 분들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거로 보여요. 왜냐면 첫 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통행량이 점점 늘어날 건데 과연 그 비용을 김포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가 좀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인지, 과연 어떤 판단을 갖고 이렇게 한 것인지,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나중에 국민들 심판을 받으실 거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협의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냥 표를 위한 그냥 공약일 뿐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강원도 미시령 터널처럼 강원도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초나 인제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카드 발급이란 걸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느냐,
과연 비용 갖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논의가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국민연금공단은 일단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자, 아까 이제 뭐 통행량을 일일이 측정할 수도 없고 지자체 예산 분담도 지금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 위주로 좀 저희가 미리 좀 이야기해 봤는데, 자, 통행료 보상금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인가 보죠? 만일에 네. 무료화가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도에 일산대교 운영권을 2천억 원을 주고 사지 않았었습니까? 당시 연 8% 수익이 보장되는 형식으로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MRG라고 합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38년까지 이런 약정에 의해서 기대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거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얘기한 것처럼 2천억 원은 어림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민간 투자 계약자의 원칙상 또 뭐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대한 7천억까지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쉽사리 합의해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한 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기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쉽사리 합의를 해주고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대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억 원의 만약에 손실 보상 합의를 해주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배임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경기도가 주장하는 2천억 원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국민연금공단이 손실 보상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협의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국민연금공단 입장이 나온 건 없죠. 그렇죠. 예. 김포시에서도 뭐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김포시에서도 일단 반응을 내놓은 건 없고,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일단 통행료 측정에 대한 부분은 일산대교가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일산대교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띄워놨어요.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도와 체계된 시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결정한다. 그리고 통행료는 투자비 교통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후순위채 차입금 이자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계약상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만큼 협약상 언제 통행료를 올릴 수 있는 이 조항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연도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총 통행량은 이미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일산대교에서. 하지만 종별 통행량이 트럭들이 3, 4종들이 좀 많이 지나다닌다고 했는데 거의 없다. 그리고 일단 총 통행량은 넘었으나 금액적으로는 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차 혜택이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경찰인 제도가 없었는데 이 경찰인 제도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결국은 흑자가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코로나 때부터 이 MRO 보장에 대한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MRO 보장을 안 받을 수 있다고 받는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MRO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 MIG 다시 한번 MIG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 이렇게 밝혔으면서 또 인수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인수얘기는 전혀 협의가 들어온 게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산대교 측은 아무래도 이번 발표에 의해서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으로서 일단 민간 기업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공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협의가 지금 진행되겠죠. 협의가 되면 또 논의 방향대로 이야기를 좀 더 저희가 좀 설명과 해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을 위한 무료화 밝힌 경기도 상황에 대해서 좀 논의해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